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그리고 동의를 하던 동의를 하지 않던 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영상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에 먹고 사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 그리고 퇴직금을 까먹지 않고 내가 여태까지 모아놓았던 재산을 까먹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50세, 71년생입니다. 딱 은퇴 전후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이 은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퇴직을 하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일은 세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 첫 번째가 이 새로 시작하는 일은 최대한 몸을 쓰지 않는 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태껏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었어야 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방법은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미 검증이 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보셨고 알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데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미 단정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퇴직 후에 새로 시작하는 일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 최대한 몸을 쓰지 않는 일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을 사무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 젊어서도 하지 못했던 물류작업이나 경비, 아니면 대리운전, 식당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육체 노동을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감당을 하더라도 과연 몇 개월이나 지속을 할 수 있을까요? 4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그냥 앉아있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이 몸쓰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 몇 개월 후에 다시 또 다른 일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 생각은 20대, 30대일지 몰라도 몸은 이미 40년 이상 쓴 중고거든요. 그래서 몸을 쓰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20년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면서 회사에 충성을 하면서 해당하는 업무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일에서도 경쟁자들은 그 시간만큼 그리고 그 노력을 들였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과연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질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질 확률이 훨씬 높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도 몰랐던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직 후에 해야 되는 일은 여태껏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었어야 되는 일이어야 되는 거죠. 식당이나 자영업, 온라인 판매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자영업으로 성공한 이야기들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판매로 돈을 많이 벌었던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면에 실패한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다행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계시다면 회사를 다니시는 동안에 현금 흐름을 작게라도 만들어 보세요. 그 중에서도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임대나 다가구주택 임대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합니다. 일단 공간을 임대하는 일은 몸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를 하던 다가구 임대를 하던 원룸 임대를 하던 간에 몸을 많이 쓰는 일이 아니죠. 간혹 다가구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직접 청소도 하고 뭐 손잡이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이것들은 한 달에 10여만 원 정도의 돈을 업체에 주게 되면 다 알아서 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혹 관리가 어렵지 않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달에 한 10만원, 20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예를 들면 이 가까운 곳으로는 경기도 일원, 그리고 먼 곳으로는 대구, 창원, 김해, 전라도, 광주 같은 곳에 이 서울 사람들이 대부분이 주인인 다가구 밀집 지역, 이 서울 사람들이 그 지역까지 매번 관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을까요? 자,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건물이나 상가 인근에 부동산 사무소 한 곳을 전속으로 임대 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전월세 임대 계약부터 시작해서 필요할 때는 도배장판까지 다 확인해서 알아서 해줍니다. 꼭 안 해보신 분들이 이 뇌피셜로 어렵다고 얘기한 거 아닐까 싶어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하면 좋은 점은 첫 번째로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이 수익이 좋고 임대가 잘 나가는 곳을 찾는 동안에 생활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대출에 만능 서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동안 작게라도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리고 공간을 임대하는 사업 중에서도
고시원이나 소사무실, 공유 오피스보다는 땅을 깔고 앉아있는, 작더라도 땅을 깔고 앉아있는 건물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시원이나 소사무실,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비가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감가상각이 되어서 거의 투자비가 제로에 수렴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작더라도 땅을 깔고 앉아있는 다가구 같은 그런 건물들은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안전판이 되어줍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상가라면 이 그림을 기억을 하세요. 이런 동네에서 해야 됩니다. 이 상가는 물건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지역이에요. 실제로 저도 투자를 했던 지역인데 투자금 약 5천만 원 정도로 월 200만 원의 수익을 얻다가 1억을 얹어서 매각을 했던 사례죠. 자, 이렇게 생긴 지역이라면 근처의 아파트들이 모두 무너지기 전까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굉장히 안전하게 월세 수익을 올릴 수는 있지만 이게 매매로 접근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수도권의 임대형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다. 자, 먼저 서울은 건물의 월세 수익률이 5%에서 6% 정도 돼요. 그러면 은행 이자가 5%에서 6% 정도 되기 때문에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 수도권에는 젊은 사람들이 몰리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곳인데 월세 수익률이 15% 이상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이 공략 대상 지역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야,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안 좋은데 괜찮을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월세 가격도 내려가던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서 아파트 가격이 7억 원에서 5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월세 50만 원을 받던 게 30만 원, 20만 원으로 내려가던가요? 아니죠. 근래는 더 오르고,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는 것과 원룸 월세를 받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걱정을 또 하십니다. 공실이 걱정되는데요? 맞습니다. 공실 걱정해야죠. 그래서 공실 걱정이 없는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초대형 규모의 산업시설이 들어오는 곳이죠. 예를 들면 평택이나 용인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미 임대 수요가 충분히 받쳐준다고 수십 년 동안 확인이 된 곳이 있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임대 수요가 받쳐주는 곳은 이미 오래된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곳에 새 건물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오래된 건물, 이전에 지었던 오래된 건물에 있던 임차인들이 같은 값이라면 당연히 새 건물로 옮기지 않을까요? 우리는 수백 명의 임차인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딱 10명, 딱 15명 정도의 임차인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십 년 동안 공실의 걱정이 없는 지역,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차별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데 그 차별점이 바로 새로 짓는 건물이라는 거죠. 바로 신축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세금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걱정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거는 여태까지 월급만 받는 삶을 살아서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을 때 연봉이 1억 원이면 한 달에 833만 원을 실수령을 하시고 계시나요? 아니죠. 연봉이 1억 원, 그러니까 1년에 1억 원의 월급을 받아도 실수령액은 한 달에 600여만 원이 됩니다. 한 달에 600만 원이면 1년이면 7,200만 원이고 1억에서 7,200만 원을 빼면 2,800만 원이 되는데 이 2,800만 원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나갔어요, 이미. 그런데 10년, 20년, 30년 가까이 근로소득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들어오기 전에 먼저 뜯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 먼저 뜯기나 원천징수 되거나 아니면 돈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뜯기나 이게 매한가지인데 들어온 이후에 나가니까 이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경비까지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들어온 이후에 뜯기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처음에는 이것을 간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 맞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반지하 집처럼 그 가격에 맞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퇴직을 하고 나서 이 프랜차이즈 하나를 차리는데 뭐 3억 원, 4억 원 정도가 들어가죠. 그런데 그 돈이면 자그마한 작은 원룸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는 것보다 원룸 건물을 운영을 하는 게 안정적이고 또 몸을 쓰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여러분의 퇴직 이후에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인근에도 이미 이렇게 월세 수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살펴보시면 금방 아시게 될 거고요. 자, 이번 주말에
수도권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 잘 되는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몇 군데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로 여러분은 퇴직을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지 아셨을 겁니다. 이 막연하게 앉아서 다가올 불안한 미래를 준비 없이 맞이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또 임장도 다니시면서 내 가족과 내 재산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키면 좋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